윤석열 정권 하에서 공천을 못 받아서 아예 앙심을 품을 건가요? 아주 이 인간 윤석열을 그냥 나락에 떨어뜨리는 이현주, 글쎄요, 의원이라는 칭호를 붙여줄까요? 예. 예, 이연주를 어찌할꼬 이 얘기입니다. 이연주를 어찌할꼬. 벽두부터 망언을 쏟아낸 이연주, 참, 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특정 개인을 이렇게 비판하거나 예,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글쎄요, 벽두부터 이것을 아무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고 빼놓고는 언론에 자기 이름이 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진짜 도를 넘었다. 예. 금도를 벗어났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현주, 뭐 여러분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조금 전에 정치 철새가 문제다 하는 얘기도 있었죠. 이 이현주가 얼마나 이 당을 쉽게 왔다 갔다 했는지 조금 전에 조금 후에 아주 근거를 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죠. 참, 예, 그쪽으로 가서 용인해서 당선된 것도 그렇고, 또, 이 사람을 또 최고위원으로 뽑아준 거, 참, 글쎄요, 알다가도 모릅니다. 이현주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31일, 예, 그 2024년의 마지막 날에 마무리를 이 사람은 이렇게 하더군요. 이것이 이제 어제까지 파장이 몰려왔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국가 공권력 과잉의 경찰 국가 현상, 대중영합적 마녀 사냥, 부패한 정치권의 권력욕 등이 종합돼 만들어진 괴물이다. 누가 괴물이냐? 바로 윤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국가 공권력 과잉의 경찰 국가 현상, 대중영합적 마녀 사장, 부패한 정치권의 권력욕 등이 종합해서 만들어진 괴물이다. 윤석열을 괴물이라고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윤석열은 이 사람이 쓴 그대로입니다. 윤석열은 한마디로 콤플렉스 덩어리로 그런 유형의 인간이 정의로 포장해 국가 공권력을 손에 쥐고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혀왔고 사람들이 속았다 하고 아주 비판을 한 것이죠. 그런데 뭐 여기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야당으로 민주당으로 이 피신을 한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괴물이라고 표현하는 좋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제 합니다. 윤 대통령의 성장 배경과 검사 시절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고무호수로 맞으며 자랐다는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 시절부터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다. 구수까지, 이 사법고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수까지 하며 소중한 젊은 시절을 10년 넘게 낭비를 했다. 예, 사법고시를 보기 위해서 9번 도전을 한 것을 두고 소중한 젊은 시절을 10년 넘게 그대로 낭비했던 괴물이다. 아무튼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자, 이제는 진짜로 이 대목이 나옵니다. 예, 이건 제가 보기에도 차마 해서는 안 될 얘기죠. 검사로 성공했음에도 정상적인 여성과의 결혼조차 하지 못한 루저로서의 인생을 살아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상적인 여성과 결혼조차 하지 못한,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를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아예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인생 루저로 살아왔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루저, 인생 실패자로 살아왔다. 대한민국 대통령, 지금 현재 직무는 정지가 되어 있다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루저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규정을 하는군요. 정상적인 여성조차 결혼하지도 못한, 예, 글쎄요, 이거는 인신공격을 훨씬 벗어난 것이죠.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을 싸잡아서 너희들은 아주 비정상적인 부부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글쎄요, 지금 이현주 씨한테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냐? 당신은 그 정상적인 사람과 결혼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뭐 각종 댓글에 이 기사의 각종 댓글에 이현주 씨도 뭐 결혼을 무슨 뭐 2번을 하고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확인을 할 필요가 없어서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 뭐 2번을 하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걸 갖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그 인생이 참 아플 뿐이죠. 계속 이현주의 독설이 이어갑니다. 검사가 된 이후에도 포악한 성질과 술버릇을 고치지 못해 동료 법률가들이나 선배 사이에서 기피 대상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무고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기소하는 등 국가 수사권을 남용하는 일이 잦아 여러 번 좌천됐고 지방을 전전하면서 검사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예, 스스로 아주 이렇게 검사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고 그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까? 글쎄요,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공천을 못 받아서 아예 앙심을 품을 걸까요? 아예 포악한 성질과 술버릇을 고치지 못해 동료들 사이나 선배 사이에서 기피 대상이 된 사람이다라고 아주 이 인간 윤석열을 그냥 나락에 떨어뜨리는 그 이현주 글쎄요 의원이라는 칭호를 붙여줄까요? 예. 하여튼 제 상식으로는 글쎄요, 야 이런 것까지 이 SNS에 쓰면서 자기 이름 석자를 알리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글쎄요 이름 석자 이현주라는 이름 석자가 조금 불쌍해 보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예, 여기도 계속 이런 아주 이 의식적으로 인간을 아주 그 파멸로 넘어가는 그런 글이 계속 나옵니다. 정치야말로 철저한 전문직이고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종합예술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가 공권력의 권위가 자신의 권위인 줄 착각하면서 평생 그런 직업에만 종사하다가 정치를 해보지도 않고 국가 최고 권력을 갖게 되면 어찌 되는지를 윤석열이가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참 이 얘기를 하는 이현주가 저는 딱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검사로 성공했음에도 여기는 또 검사로 성공했다고 얘기를 해요. 동료들에게는 왕따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도 안 맞고 자기가 무엇을 쓰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을 깔아뭉길까, 김건희하고 같이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우리가 딱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여성과의 결혼조차 하지 못한 루저로서의 인생을 살아왔다. 글쎄요 본인은 어쩐지 한번 거울을 보고 생각을 할 것을 권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금도를 넘어서 인생의 파국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이유에 하는 더더군다나 불특정 다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나선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글쎄요 정말 아주 뜨악하게 만드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콤플렉스 덩어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본인 얘기 아닐까요? 본인이 콤플렉스 덩어리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저는 참, 네, 그렇다면 이현주가 걸어온 길을 한 장의 표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길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2012년에 입당을 했으니까 이제 12년밖에 안 된 정치권에 들어온 지 12년밖에 안 되고 그 전에는 이 사람이 쌍용정유, 지금 이제 S-오일이죠. S-오일, 옛날에는 쌍용정유라고 그랬습니다. 쌍용정유의 법무팀에 이제 변호사니까 대학을 법대를 안 나오고 어디 뭐 다른데 불문과인가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를 이제 통과를 하고 이 기업의 법무팀장으로 있으면서 아마 정치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 2012년에 민주통합당, 지금의 민주당의 전신입니다.
거기에 입당을 하고 정계 입문을 했는데요. 불과 지금으로부터 12년 동안에 이현주가 당을 어떻게 요리조리 바꿨는지가 이 한 장에 그대로 나타나죠. 예, 민주당으로 이때는 민주통합당이 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거니까 뭐 당을 옮기거나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합당을 해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한 번은 당명을 변경한 거고 한 번은 합당을 한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당명이 또 변경됐죠. 더불어민주당. 그럼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탈당을 합니다. 왜? 공천을 못 받으니까. 예, 탈당을 하는 이유는 뭐 딱 한 가지입니다. 공천을 못 받거나 공천을 뺏기거나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2017년에는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민주당 계열에서 두 번 국회의원을 하고 광명에서죠. 경기도 광명에서. 세 번째는 공천을 못 받으니까 탈당을 하고 어디로 갔느냐? 바로 국민의당으로 간 것이죠. 국민의당. 이 당시에 안철수 지금 현 의원이 만든 국민의당으로 2017년, 18년에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바른미래당으로 넘어가죠. 이것도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이 합당을 통해서 넘어간 거니까 이것은 뭐 또 합당을 한 거라 뭐 당명이 바뀐 거는 그래도 그냥 봐줄만 합니다만은 또 탈당을 합니다. 또 탈당을 해서 2019년에 무소속으로 나온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천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아예 당을 하나 만듭니다. 한 달 만에 뚝딱 만드는 게 바로 미래를 향한 전진당, 예, 미래를 향한 전진당으로 창당을 합니다. 이게 이제 1인 정당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뭐 몇 개월도 가지를 않고 미래통합당과 합당을 합니다. 미래통합당 그 당시에 저기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이른바 좌우 그냥 아주 가리지 않고 큰 용광로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을 만들었죠. 여기에 이제 이른바 좌파색이 짙은 사람들도 무더기로 이쪽으로 끌고 와서 결국에는 또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죠. 자, 미래통합당으로 옵니다. 그런 다음에 또다시 국민의힘으로 2020년에서 24년으로 국민의힘으로 오는데 이때 부산으로 내려가죠. 부산으로 내려가서 공천을 신청을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지역구의 공천은 받지를 못하고 탈락을 하고 그 인근에 있는 지역구에 공천을 받아서 결국은 출마를 했는데 4년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민주당한테 떨어졌지요.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2024년에 탈당을 하는 것이죠.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잠깐 있다. 이번 작년 4월 10일 선거 총선을 앞두고 이제 민주당으로 또 넘어갑니다.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기가 뭡니까? 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또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12년 동안 짧게 도대체가 몇 번을 바뀌는 건지요. 거기다가 또 미래를 향한 전진당으로 창당을 하고 몇 개월도 안 돼서 또 미래통합당에 또 합당을 하고 국민의힘으로 왔다가 또 무소속으로 탈당을 하고 다시 또 민주당으로 가고 지금 현재 경기도 용인에서 민주당의 의원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최고위원까지 움켜졌는데요. 자, 이게 이렇게 화려하다고 볼까요? 아니면 정말 이 팔색조로 변신의 기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까 이양승 교수가 얘기했듯이 정치 철새가 우리 정치판을 아주 망치고 있다. 그래서 저 대형 참사도 결국은 그 지역의 정치 철새들이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현주 그 범주에 속한다고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시는지요? 네.